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저는 진짜 하늘이 너무 심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큰 물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게 지금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큰 물 난리로 뭐 시골에 있는 집들이 막 날아가고 지금 인명 피해 발생하고 뭐 재산 피해 엄청나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인명 피해가 심하게 나고 지금 재산 피해가 심하게 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얼마나 심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반도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비가 옵니다. 붙어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한국에 비 오는 것만치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그 수로라든지 그리고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비 피해 그나마 이제 심하지 않은 건데, 북한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왜냐? 일단 북한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보일러 버튼 하나 여러분들 띵 누르면 이렇게 따뜻하게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 다 가져다가 불을 떼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럼 또 나무가 없는 그 산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또 경작지를 쓰느라고 사람들이 평평하게 만듭니다. 예, 굴곡이 있는 이런 데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경작을 하고 이제 강냉이 심고 이제 뭐 콩 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요 그냥 다 산사태, 그냥 뭐 물이 심하게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00년 초반에 사실 뭐 이 정도 비가 아니어도 북한에 심하게 물난리가 나거든요. 제가 이제 해령시에 살 때 2000년 초반에 엄청나게 큰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제 구글 어스로 좀 보여드릴 텐데 강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이랑 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북한은 대부분이 아파트가 이제 도심에나 몇 채 있고요. 다 땅집이에요. 큰 물난리 나면요 그냥 물이 바로 그냥 토대도 안 했는데 그냥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물 나면 바로 다 대피해요. 뭐 우리나라처럼 119 와가지고 도와주고 경찰이 뭐 이렇게 펜스 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내 살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냐? 대피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 이제 체육관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해주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공장 기업소 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러면 북한은 물난리가 나면요 공장으로,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이구 들고 다 거기로 피난을 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물이 안 들어왔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 밑에 그냥 두만강 물이 불어나가지고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들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러는 속에 또 사람들이 살려고 어떤 일을 하냐, 좀 위험하긴 한데 물이 엄청나게 크게 내려가요. 그러면 저기 뭐 산에 있는 사람들 산사태 맡아가지고요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 과일나무, 뭐 모든 가전제품이 다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밧줄을 가져다가요 큰 물 난리 나는 데서 올가미를 던져가지고 돼지 모가지 걸어서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져가요. 과일나무도요 그냥 과일이 이렇게 달린 채로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면 그거를 올가미 던져가지고 과일나무 꺼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강둑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진짜 눈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가축, 가구, 뭐 독 이런 것들을 건지겠다고 사람들이 강둑 옆에 나가서 밧줄로 던지고 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다가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사람들이 좀 뭐랄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북한이 왜 물난리가 또 심각하냐, 요즘에도 이슈가 됐을 텐데 우리나라나 아니면 북한이 지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물은 이제 강 같은 걸 이게 국경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로 같은 걸 열면 양쪽 나라에 다 피해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뭐 수로를 열 때 북한 쪽에다 알리고, 또 북한도 수로를 열 때 여기다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서 예전에 2007년도에 낚시하던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똑같은 피해를 보는 게요, 중국 쪽에서 두만강 수로를 막고 거기에 발전소를 세웠어요. 근데 얘네가 북한 쪽에다가 말을 해주는데 북한 당국도 사실 그걸 알고 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메시지를 온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 두만강이 뭐 이 정도에 쓰이면 안 넘쳐나갔긴 했는데 수로를 갑자기 열어버리니까 그냥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2016년 9월 달에 제가 살던 동네에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밀어버렸습니다. 몇백 채 집들이 다 날아가고요. 제가 다니던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다 없어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살던 곳이 함경도 해령시, 여기 해령시거든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인데 제가 지금 살진 않아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예, 여기 우리 집이고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세탁가 보여요? 여기 뭘까요? 이게 똥간입니다. 예, 변속간이에요. 여기 강둑을 넘어서 여기 이렇게 걸어 내려가지고 여기 넘으면 여기 이제 제 다니던 강한 중학교였어요. 근데 학교 여기 원래 인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큰 물 난리로 인민학교 아예 날라가고요. 지금 이 중학교도 여기 운영을 안 한답니다. 여기가 다 집터였습니다. 여기가. 근데 두만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여기 집터들이 지금 다 밀린 거예요. 집이 하나도 없죠? 바로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수문을 열면서 여기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위에부터 해서. 여기가 다 집이었고요. 강안동이라고요. 굉장히 큰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큰 동네였어요. 이렇게 다 날아갔어요. 큰물 피해로. 예, 그래서 북한이 그냥 큰 물 피해가 일어나면 이렇게 집들이 그냥 다 밀려요. 왜냐하면 다 땅집이 이렇게 보면 다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큰 물 피해를 입고 나서 다 위로 이렇게 이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 여기 원래 집이 없었는데 이렇게 집이 생겼어요. 다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을 피해서 두만강 근처를 떠나서. 지금도 사실 심각한 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뉴스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도 한국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북한도 똑같이 큰물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이제 현지 시찰을 했거든요. 황해도 지역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차에서 안 내려. 여기 진흙탕인 거야. 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여기까지 현지 시찰을 했는데 내리기가 너무 심각한 거야. 안 내렸어. 이게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북한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근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지금 큰물 피해를 입고 나서 여기 지금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시찰을 했는데 안 내려 차에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저는 이 사진도 좀 너무한 게 큰물 피해 현장에 지금 현지 시찰을 한 거예요. 자기는 차에 타 있고 그늘지 너무 뜨거운가 봐. 그리고 사람들이 햇빛에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진짜 또 있어. 나 또 보여줄 게 있어. 와 어떻게 사람이 인상을 이렇게 써요? 자 강물 피해 상황을 지금 현지에서 평안북도 내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인상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심각한 거예요 피해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직접 현지를 나왔습니다. 바로 비 오고 나서 6일과 7일 사이에 비 오고 나서 바로 나왔죠. 뒤에 보면요 북한 초가집 보이세요? 아직도 이런 집들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현지 시찰 할 만하면 이런 데 사실 안 데려오거든요. 이제 상황을 다 봐가지고요 그나마 괜찮은 곳을 데려와요. 그나마 괜찮은 곳을 뽑은 데가 이 집들 보면요 초가집이에요. 북한이 지금 비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도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현재 상황입니다. 뭐 북한이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쓰고 뭐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에는요 여러분들 눈이 딱 감길 정도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비 피해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북한이 뭐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 보면요 얘네는 안 썼네. 그 당 간부들 보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북한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가 없다는데 왜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3재가 겹쳤습니다. 코로나, 경제난, 홍수 피해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요 2016년 9월 달에 이제 저희 동네 다 날아갔거든요. 저희 집은 그나마 아직까지 이제 살아있는데 비가 오면 대한민국이 비 피해를 이제 막는 대처하는 능력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인명 피해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은데 북한은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조선중앙 TV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피해의 어떤 10분의 1도 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고 이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사실 대한민국도 많은 피해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저는 이제 고향 걱정에 밤잠을 이루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밤을 못 잤습니다.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시죠? 얼굴이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이제 북한의 비 피해 상황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재밌고 좀 가벼운 컨텐츠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맛깔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